선생님이 아는 지인한테 갈 수도 있지만 그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장님들이 좀 갖춰진 게 누가 봐도 우리가 어떤 방문을 했어요. 누가 오신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왜 정말이잖아요. 하나도 안 갖추고 그냥 나가면 사실 기다리는 사람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나를 어떻게 보고 저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못 입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쨌든 정장 아니면 깔끔하게 갖춰서 가잖아요. 갖춰서 가는 건 첫 번째는 갖춰서 가는 이유가 어쨌든 기에서 한번 누르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한테 들리는 게 어디까지 들리는지가 다를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갖춰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한테 초대를 할 때도 그분이 나를 완전히 믿고 신뢰해야지 우리가 그 초대하는 멘트들도 나는 갈 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가면 일도 잘하고 발도 놓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쪽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진짜 바쁘신데 진짜 바쁘시고 진짜 돈도 많이 버시고 진짜 우리 일 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오늘 나 때문에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러 오신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그런 분이 오시는구나 해서 더 집중해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1번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가 갈 때 아니면 초대하는 그 멘트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그걸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한번 정해봐. 내가 바쁜데 거기 스케줄 내가 또 맞춰야 되니까 라는 게 무조건 필요해요. 영업은 그런 부분들이 사장님들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가자마자부터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부딪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처럼 제품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들어갈 것인가도 판단이 되셔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도 판단이 되셔야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초대가 됐다는 건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그냥 지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지인을 내가 알려주려고 들어가는 상황 같으면 사실 제품을 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먼저 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뭔가 얘기가 돼야 되고 시간이 좀 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나한테 와줘 설명해 주러 와줘라고 했을 때는 내 밑에 파트너스라든지 아니면 판매원 사장님이 여기 좀 와서 설명 좀 해줘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분이 들을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와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갖춰서 나가시면 돼요. 다 가져가서 설명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럼 1차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바로 막 설명을 또 들어가자마자 막 설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처음 봤는데 우리가 뭐 웃으면서 어쨌든 항상 우리가 밝은 표정은 1번 웃으면서 들어가셔서 인사를 하면서도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분하고 나하고 첫 대면에서 좀 그분이 좀 벽을 허무는 그래서 이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갔을 때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먼저 예 어서오세요 하고 한잔 하실래요 하는 상황도 있겠죠. 네. 그러면 앉아서 미팅을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차를 한잔 하시게 될 건데 실제로 갔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필수거든요. 두 가지 질문.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든 근데 그분이 차를 안 줘. 차를 안 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한잔 주세요. 사장님 저 물 한 잔만 주실래요? 하든지 아니면 사장님 저 차 한 잔만 주실래요? 내가 달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달라 해서 앉았으면 내가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분이 왔을 때도 있고 내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만약에 왔을 때는 이분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나갔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분이 뭐 하는지 지금. 그죠? 그러면 나갔을 때는 일단은 이제 한번 보면서 시합이 너무 이쁘시네요.
아니면 손님이 뭐 금방 왔다 가면 항상 바쁘시구나 뭐 이렇게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화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첫 번째 질문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분한테 어쨌든 DB를 뽑아내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장님 여기 샵도 너무 이쁜데 사장님 요즘 여기 뭐 옷가게다 아니면 뭐 식당이다 그러면 요즘은 좀 경기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1번은. 그러면 이 경기가 어떠세요? 라고 묻는 이유는 이분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분이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좀 어떠세요? 근데 이분이 경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저는 좀 괜찮아요 라는 사람도 있고 요즘 조금 바빠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 사람 괜찮아요. 우리는 이 사람한테 아이템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포함해서도 이분이 오늘 사인을 어떻게 해서 사인을 하냐면 내가 팔 곳이 많구나 해서 사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사람이 많구나 해야지 사인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내가 그 친구야 이거는 진짜 할 사람이 많구나 해야지 사인이 나오지 내가 팔 때가 많구나 해서는 이분이 거의 대부분이 내가 못 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기한테는 아이템이 필요할지언정 그럼 이분이 할 사람이 많구나라고 이제 찾아내려고 하면 그러면 사장님 주위 분들 요즘 경기가 좀 어떻대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백발백중 어렵다 합니다. 그건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좀 뭐 안 괜찮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이 힘들다 하겠지만 약간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위 분들은 어떠세요? 하면 요즘 주위 분들 경기 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주위에 다 힘들다 하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 요즘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위에 힘들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위에 추가적으로 좀 수입을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라고 하면 그렇죠. 다 추가적인 수입을 필요로 하죠. 라고 나오면 이분한테는 우리가 이미 이 한 가지 질문으로 해서 뭘 확정을 지었어요. DB. 이분들이 만약에 마지막에 앉았을 때 누구가 막 떠오를 수 있도록 할 사람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DB를 확보한 거잖아요. 다 힘들다 했잖아요. 다 지금 주위에 경기가 어렵고 뭔가 추가적으로 찾고 있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DB를 끌어내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경기가 어떠시고 내 경기뿐만 아니고 이분의 정확한 DB는 주변 사람들의 경기잖아요. 요분들이 경기가 힘들어야지 이분들이 뭔가를 찾고 있을 거니까 할 사람이라는 DB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일을 할 사람이라는 DB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일단 주변의 경기가 다 힘들다는 걸 일단 뽑아내놨죠. 뽑아내놓고 나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영업은 어쨌든 아이템이 거의 몇 프로 차지해요? 내가 뭘 팔지가 제일 사람들이 먼저 선택하는 거잖아요. 1번 선택이 내가 보험을 할까, 화장품을 할까, 뭐 상조를 할까, 아니면 이런 바디다트를 할까, 아이템 찾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아이템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일단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봐주는 아이템일 때가 최고잖아요. 내가 일일이 이 제품이 어떻고 막 설명을 해야 되는 아이템인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 우리가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얘는 앉으면 바로 와 하고 알아보니까 그 알아보는 아이템이라는 걸 앉기도 전에 이 사람한테 완전히 아이템으로 각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작업이 아이템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사장님 혹시 저희 제품 앉아보셨나요?
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갔을 때 앉아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와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앉아본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도 앉아보셨지만 어떠셨냐고 깜짝 놀라셨죠? 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다른 분들도 다 사장님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고요. 안 앉아봤을 경우에는 앉기도 전에 이 사람이 충분히 아이템으로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는 멘트들을 쳐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멘트가 사장님 저 이제 앉아보셨어요? 그러면 안 앉아봤대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제가 바로 앉아드릴 테니까 앉아보시면 압니다. 라고 하고 그 옆에 이제 같이 가신 판매원이 있으면 그분한테 사장님을 앉아보셨죠? 그리고 사장님 처음 앉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럼 이분이 와 깜짝 놀랐어요. 와 대박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자 사장님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 앉아보신 분은 다 똑같은 반응이다. 다 앉으면 와 대박이다 깜짝이다 깜짝 놀라신다고 사장님 이따고 앉아보시면 아세요 라는 걸 반복적으로 몇 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따 앉아보시면 알 거예요. 앉아보시면 알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앉아보면 아신다니까요. 이제는 목소리가 몇 번 반복되면서 완전히 목소리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게 내가 하면 할수록 이게 세져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사장님이 앉아보면 안다 했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분이 앉아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 사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센터에 오시는 분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앉으면 다 한다고. 제가 지금 한 7년 정도 했는데 7년 동안 하면서 저희 오시는 분들 몇십만 명이 앉으면 다 알아본다고. 와 이게 뭐야? 라고 아이템으로 다 알아본다고. 어느 순간 아이템으로 딱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우리가 제품으로 갔지만 아이템으로 다 알아본다고 각인을 시키죠. 그리고 저희가 박람회에 지금 한 7년 정도 매년 나가는데 거기에 오시는 우리가 바이어들이라든지 뭐 의사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도 앉으면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이 사장님하고 똑같은 반응이다. 다 와 하시고 깜짝 놀라신다. 앉으면 다 한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진열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앉으면서 우리가 보여주면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얘를 옆에 놔두고 앉으면서 보여주는 게 훨씬 셉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사장님이 이렇게 앉잖아요. 앉으면 이렇게 저희 손가락으로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저주파가 자극이 쫙 가면서 사람들이 우와 이게 뭐야? 깜짝 놀라신다고. 이게 야 대박 이게 뭔데? 야 대박이다. 이게 사장님뿐만 아니고 앉으면 간다. 사장님 조금 이따가 앉아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도 사실 이 상황에서 아이템을 완전히 봉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가면 우리가 이 툴을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툴 아시죠? 네. 자, 툴이 저희가 이제 이 가방 안에 다 넣어 다니거든요. 툴을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툴을. 그러면 여기 툴 안에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쓸 거는 이 안에 이 툴 안에 책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품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나가서 이거 설명할 거는 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어떤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가격 이런 거 그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여기 항상 있잖아요. 계약서하고 기본적으로 책자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건데 이 책자 설명이 우리가 두 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경기하고 아이템에 대해서 부각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는 책자 설명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도 와요. 이분이 이미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 빠르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자료
병원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자료 정도만 보여주고도 계약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책자 설명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럴 때는 바로 안 치면 여기서 사람들이 그게 들었는 게 있기 때문에 와 해서 바로 아이템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면서 앉으면서 아까 주변 경기 물어봤던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내 DB가 누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책자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수수료 설명하고 수수료는 필수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서 자 간단하게 책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책자가 들어가는 상황이 오면 이 책자가 지금 보시면 34페이지까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 34페이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자를 중간에 설명하는 상황 아니면 앉혀가지고 책자를 간단하게 또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책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될 게 어디를 보여줘야 될지를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책자 RP는 나중에 저희가 뭐 할 시간이 있으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이 아이템으로 각인이 된 상태에서 사인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자에서도 이 사람이 아이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그렇죠. 어디만 설명하면 될까요? 여기서 아이템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시대의 흐름. 그죠? 사장님 아까 우리 다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하고는 여기에서 잠깐 이제 제가 그러면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보고 설명해 드리게 하고 책자는 우리가 확인하고 좀 PPT가 없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서 이렇게 짚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우리가 여기 말씀드리는 요 시대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얘를 얘기해 주는 이유. 그죠? 우리가 지금 그죠? 일단은 수요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흐름이 다들 내가 뭘 할까를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걸 선택할 거잖아요. 이 제품만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걸 선택하려고 하면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의 실정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얘를 건드리고 하는데 얘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사장님 지금 자 책자 설명할 때는요 기존 우리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테이블 미팅을 하거나 이런 얘기처럼 그냥 그런 톤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그야말로 이제 약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쭉 연결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잘라서 내가 톤을 바꾸든지 집중을 시키는 단어들이 필요해요. 사장님 지금 이렇게 좀 자르는 거 내가 말이 쭉 연결될 것 같으면 딱 잘라서 얘기하든 아니면 내가 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내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으면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하든 아니면 목소리가 평소에 너무 크면 집중될 부분은 조금 줄여서 하든 혹은 내 스타일에 맞춰서 이분이 내가 원하는 걸 여기서 들어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아이템으로 느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왜 실버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실버 시장이 성장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통계 보시면 현재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연결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거 아시잖아요. 뉴스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사장님 지금 1,000만 명이 넘거든요. 1,000만 명.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근데 사실 지금 1,000만 명이라는 게 놀라운 숫자잖아요.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65세 이상인 걸. 그러면 이게 사실 심각한 상황이고 대단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하면 이분이 심각하게 느껴져야지 심각한 걸 알고 지금 아이템이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분이 심각하게 느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심각. 기준을 내가 잡아줘야 되겠죠. 그 기준을 심각하죠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내가 심각하죠 하면 심각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책자 설명할 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넘고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절반, 거의 2030년이 되면 35억 명 인구의 절반이 6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라고 해서 어쨌든 실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아이템이 독보적일 수밖에 없고를 미리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하죠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번에 설명할 건 헬스케어 설명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장성에 가서 여기 시장성에 가서 여기에서 한 5페이지 정도를 이제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자 우리 이제 케겔 운동이 뭔지 자 요 케겔 운동은 어디를 운동시키는 건지 요거를 제가 요거는 지금 내일 수술 설명하면서 여기를 좀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2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요 책자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장성 우리 5가지 중요한 시장성에 대해서는 아이템으로 부합시키는 거는 내일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병원 자료까지 딱 설명해 드리고 나서 이걸 앉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수요도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앞으로 실버 사업하고 헬스케어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시장성이 있는지를 이분이 각인을 하고 난 상태에서 그러면 사장님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저희 아이템 한번 보여드릴게 하고는 여기를 병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딱 얘기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템에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이템에 앉으면 이분이 지금 아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만 팔아야 되는 게 우리 영업에서 우리 제품 굳이 이렇게만 팔아야 되나 이렇게 팔면 안 되나 했잖아요. 이렇게 파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100% 사인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걸 떠나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 이 일을 할 사람들이 DB가 완전히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앉으면 거의 100% 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인이 나왔다고 볼게요. 이분이 사인이 나왔는데 그럼 이분 하나 사인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실제로 정확하게 이분이 사인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바로 아까처럼 오게 할게요. 몇 시 좀 와주세요 라든지 어디 거기 좀 가주세요 하는 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땠냐 하면 와 좋아요 사인했어. 그러면 이분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분이 다시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소개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로 나와야지 끝나는데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소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는 기다렸거든요. 이 사람이 좋아서 소개할 때까지 소개해라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즉시 바로 소개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자기가 마음이 급해져야지 바로 연결이 할 거 아니에요. 저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 좀 부를게요. 아니면 당장 전화해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와봐라 하는 게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연결되려고 하면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점을 찍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 사장님 앉으시니까 아이템으로 바로 느껴지죠. 사장님처럼 다 똑같이 느낍니다. 사장님 지금 아까 생각하신 그 힘드신 상황들의 그분들이 앉으면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있을 때 사장님 저한테 붙이세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제가 다 계약 끊어줄 테니까 제가 있을 때 사장님 저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연결하세요 하면 이분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아니면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부르고 아니면 연락 오겠죠. 사장님 거기 괜찮은 분이 있는데 좀 와주세요라든지 그게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이분이 마음이 급해질 수 있도록 아이템으로 완전히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센터나 지사에 오면 계약을 초대돼서 끊냐 하면 실제로 와서 어떤 회사에 대해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팅룸에서 정확하게 체험시켜서 이분이 아이템으로 부각시키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사장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 사장님 정립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제가 돈 벌게 해드릴게요. 제가 돈 벌게 해드릴게요. 한마디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대신 지급을 해줄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 얘기할 때도 계속 우리가 그걸 아이템을 계속 부각시키고 치거든요. 누구한테 중개하는데 이런 걸 계속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걸 하고 나서 내일은 수수료라든지 이 책자 설명하는 걸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 건데 또 책자 설명하고 하는 거 사실 아이템으로 부각시키는 게 금방은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두 가지 질문,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아이템으로 부각시키는 건 오늘 설명 들으신 것처럼 내일 그 다음에 내일 수수료 듣고 나서 모레 우리가 이제 롤플레이 하면서 체험시키는 방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질문하는 거 이걸 저희가 막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오셔야 돼요. 이제는 하루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연습을 해오시고 또 연습을 해오시면서 현장에 나간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나면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할 때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나가보시면 우리가 헤어샵에도 예전에 이렇게 배우고 나가잖아요. 헤어샵에서 일을 해서 배워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다른 데 옮길 때 뭐 때문에 옮겨요? 돈을 더 받으려고 옮기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하면 다른 데 가서 한 1년 경력이 있다라고 하고 또 옮기고 또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몇 년 했다 하고 지금 경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한 달 동안에 눈으로 보고만 들었어도 그 다음에 한 군데 가면 내가 몇 달 일했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들이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앞에 서서도 한번 해보고 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시고 나서 밖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해보신 분인 것 같다가 되고 밖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또다시 연습하고 부딪히면 나가면 완전히 전문가처럼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들이 전문가처럼 돼야지 누군가가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을 와주세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자, 현장에 지금 바로 나가실 약속을 막 잡으시면요. 센터장님 이건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도와주세요라든지 저희가 몸이 뭐 하나 두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가 또 현장에서까지 계속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장님들이 한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잠재력 같은 거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그걸 한번 표출을 안 했다 뿐이지 사장님들 다 가지고 계세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쉬운 일. 영업은 어쨌든 반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험도 그렇고 어떤 아이템이 하나 있을 때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사람에 맞춰가지고 내가 자유자재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상황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철저하게 연습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못한다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사람은 내가 못하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은 우리가 이게 설명하는 게 앞뒤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 설명이 좀 어색한지 아니면 어눌한지 뭐 잘못된 건지 모른다. 내용을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죠? 법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하면서 계속 나는 발전하면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영업할 때 저는 화장품 쪽을 열심히 좀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막 이게 미모에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화장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아줌마 해가지고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거 전 잘 모르잖아요. 성분도 잘 모르고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교육을 들으면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나가서 그냥 제가 막 이제 뱉는 거예요. 뱉으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틀렸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실컷 뱉고 나서 들어오니까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틀렸거든? 아, 틀려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난 배운 거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아, 콜라겐이 어떻고 엘라스틴이 어떻고 뭐 진비가 어떻고 이런 걸 아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알아서 이 성분은 어디가 좋고 이 성분은 어디가 좋고 나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서 진짜 저는 여기서 나오는 대로 대충 배웠으면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중부에 있는 지사장님이 저하고 옛날에 화장품 할 때 저 혼자서 막 다닐 때도 있고 같이 다닐 때도 있거든요. 같이 다니면 자기 깜짝 놀래 나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배우고 왜냐면 내가 실수하면서 그거는 완전 내게 돼버리거든요. 실수를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르니까 나는 아직 얘기를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해야 돼요. 나는 바리다크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맞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실수한 거는 다 실수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최고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어쨌든 뭐 2가지 질문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또 마지막 날 한 번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우리가 실습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리다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업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수술하고 책자 설명을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좀 질문을 모르는 거 질문을 하셔야 되고 수요일까지 와야 되냐? 자, 수요일까지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월, 화, 수 해서 목, 금, 토 이렇게 막 사이클이 돌아갈 거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이 나는 오늘 월요일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화, 수, 그 부분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무조건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오늘 만약에 현장에 나가보실 거잖아요. 오늘 들은 걸로 가서 현장에 나가보시죠. 그럼 현장에 나가보시고 나면 또 그 다음 날 와서 들으면 또 다르게 들리거든요. 얘는 그 월화수 한 타임만 들어가지고 한 사이클만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사장님들이 선수가 되거든요. 내일 신입생. 네. 그 사람 내일. 네. 내일 오실 거예요. 여기로 온다고요?